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모. 그들이 말하는 은퇴란? 자신감 상실. 뭐가 다 끝난 것 같고 노후 대책을 많이 못 해놨습니다. 이제 마감이 돼버렸죠? 두 번 다시 후보자. 은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그들의 이야기.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베이비 부모들을 만나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우린 이곳에서 베이비 부모 세대인 이종원 씨를 만났습니다. 올해 61살인 이종원 씨. 이미 정년을 훌쩍 넘기고 퇴직한 회사에서 그는 다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올해를 넘기긴 힘들다는데요.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 없죠. 다 뭐 퇴직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전부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는데 그게 또 생각은 있어도 이렇게 선뜻 실천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평생 일해 번 돈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식들 교육에 결혼까지 시키고 나니 모아둔 돈은 하나 없는데 은퇴 후 걱정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여유 있게 쓰진 않았는데도 지금 상황에 길들여가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야. 쓰던 패턴에서 갑자기 이제 수익은 팍 떨어지니까 이제 수입이 떨어지니까 그걸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들죠. 여전히 일하기를 원하는 이종원 씨는 요새 새로운 직업 찾기에 열중입니다. 재취업 교육기관의 강좌를 살펴보는 일이 어느새 일과가 됐습니다. 예전만큼의 수입은 아니더라도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싶다는데요. 경제적인 측면까지 더해지면 더욱 좋은데 일단은 내가 그 일자리가 있다고 그거 내가 나가 있다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 일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더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혼식까지 치러가지고 그가 35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는 그의 반평생을 함께 해온 소중한 일터였습니다. 22살에 은행원으로 입사해 은행 지점장이 되기까지 35년 동안 성실하고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린 일터. 그곳을 떠난 지 3년. 이제 그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중반, 교실은 턱없이 부족해 아이들은 이부제 수업을 받았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도시화되면서 베이비 부모들은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불렸죠. 그러다 30, 40대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베이비 부모들은 출산 붐, 경제 성장 붐, 구조조정 붐까지 여러 사회 변화를 이끌어온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출산 인구를 살펴보면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63년 사이 출생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우리나라 총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740여만 명. 이들이 바로 베이비 부모입니다. 그 베이비 부분 세대는 그러니까 60년대를 거쳐서 이제 왔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성장의 주역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축적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좀 더 높은 세대이고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노후소득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후소득이 많지 않다는 얘기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남아있는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그 돈의 여부를 떠나서 직업을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NS 상에서의 베이비 부모 연관어를 분석해보면 일자리, 창업, 교육, 재취업, 자영업 같은 키워드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노후, 여유, 취미생활,
은퇴 생활 같은 키워드들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 은퇴자의 경우에는 행복이나 안정을 많이 생각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두려움, 외로움을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은퇴하면 고정 수입이 끊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노후자금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노후자금 과연 얼마일까요? 최저 생활비 기준으로 부부 기준 160만 원, 개인 기준 99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살려면 부부가 225만 원, 개인은 142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죠. 평균 60세에 은퇴하고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필요한 노후자금은 부부가 8억 1천만 원, 최저 생활비로는 5억 7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죠. 베이비부머 세대 중 연금, 저축, 보험 등 은퇴 준비가 충분하다고 말한 사람이 전체의 2.2%밖에 되지 않았고요. 53% 이상이 부족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과연 노후생활자금 어떻게 충당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은 빅데이터 상에서도 나타났는데요. 빅데이터 상에서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연관어를 보게 되면 은퇴, 노후, 일자리, 창업, 교육, 재취업, 자영업과 같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관심 있는 일자리는 자영업자, 상담사, 제조업, 소상공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재취업, 창업 관련돼서 유독 교육에 관련된 키워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교육과 연관된 키워드를 보게 되면 정부, 프로그램, 상담, 창업 지원, 아카데미 등이 있었고요. 특히 이 중에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고령자 중 55살부터 64살 사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0%가 넘는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일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절반 이상인 58.5%가 생활비 등 소득을 벌기 위해 일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를 모시면서 자식 뒷바라지까지 해온 베이비 부머.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까지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1.5%가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부모 부양, 자녀 교육, 노후 준비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베이비 부머들을 위해 직업 가이드 책을 펴냈는데요. 전문성과 경력을 살려 재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틈새 도전형의 유형부터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나 자신의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사회공헌, 취미형의 유형, 그리고 중단기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준비형 유형까지 3가지 유형에서 30가지 직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퇴직하고 나시면 치킨집 내고 그런 창업 많이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고 그게 그냥 정해진 진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도전하시는데 그건 말고도 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유형의 직종들이 있다.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직접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그런 기술 부분 하다못해 그 업계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업계의 분위기라든지 여기서 어떻게 수익이 발생되고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고 고객은 어떤 분들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의 것들은 최대한 활용하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오픈마인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으로 채워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안하는 재취업 유형 첫 번째는 틈새 도전형. 서울의 한 대학교. 이곳에서 우리는 은퇴 후 자신의 전문성과 경력을 살려 강사로 재취업한 베이비 부머를 만났는데요. 오늘은 강의가 원하는 곳
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자. 이 부분을 이제 전문 용어로 쓰면 주거입니다. 오늘은 은퇴 전 회사에 다니면서 봉사활동으로 노인복지관에서 강사 일을 해온 김대정 씨. 은퇴 후엔 그 경력을 살려 자신과 비슷한 세대의 베이비 부머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제2의 인생 설계에 대해 강의를 합니다. 제가 한국타이어 본사가 역삼동에 있는데요. 거기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자원봉사를 하게 되고 그러던 차에 저도 이제 퇴직할 나이가 되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될까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다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봉사구나, 또 강의구나, 수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도 퇴직을 하고 강사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이제까지는 한 직장에서 한 그 시스템 안에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만 하면 됐는데 만약에 그 직장을 정말 나온다고 그러면 과연 무엇을 하며 또 어떤 또 잡을 가질 것이며 또 이 사회에 나와서 어느 분과 어울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심각하게 고민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현직에 있을 때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면 정말 나에게도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 씨가 은퇴 후에 이 일을 선택하게 된 건 비슷한 또래 은퇴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재취업을 위해 교육을 받으면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다른 선후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뜻이 맞는 5사람이 모여 베이비 부머나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제2의 인생 설계를 돕는 협동조합을 꾸리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로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진로에 관한 거를 그 홈페이지에다 좀 많이 올려놓으면은 저한테 돌아오는 걸 베푸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강사들로 구성된 이 협동조합은 일주일에 3-4번 모임을 갖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것들이 한 80%가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자기가 전문 분야에 한 20년, 30년씩 일을 했는데 내가 나와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 상당히 제가 아이러니했어요. 그 전문 분야의 일을 하도록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나가서 활동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 일자리 브릿지를 해드리죠, 그것까지. 그동안 본인이 쌓았던 경력이나 전문성을 활용해서 조금만 더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면 도전할 수 있는 직업. 하지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직업 말고요. 그러니까 틈새 시장이 존재해서 창업도 가능하고 또 재취업도 가능한 그런 유형의 직종들을 뽑았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안하는 재취업 유형 2번째는 사회공헌 취미형.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던 한 베이비 부머는 자신의 취미를 살려 새로운 일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새 직장은 이곳 창경궁인데요. 우리 궁궐 지킴이 차영복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창경궁은 개인 사업을 하다 IMF 금융위기로 사업을 접은 차영복 씨. 주부들에게 한문과 역사를 가르치다 퇴직 후엔 창경궁의 문화재 해설사가 됐습니다. 여성의 궁궐이라고 봐야죠. 영조 임금 때나 정조 때 임금은 한국의 르네상스 할 정도로 상당히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방을 했었는데 지금 가장 선호하는 게 문화해설사나 숲해설사. 남자들 특히 나이 먹은 남자분들은 그런 쪽에 그럼 하면 내 건강도 되고 또 용돈도 되고 일단 이것도 매년 모집을 해요. 매년 모집을 해서 3개월간 교육을 시켜요. 5대 궁궐 왕릉에 대해서 3개월 배우고 시험을 보고 또 시험 보다 합격된 사람이 또 와서 또 6개월 동안에 모니터링을 받아야 돼요. 6개월 동안 이제 오래 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더 배우고. 문화재 해설사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얻은 그는 평일엔 돈을 받고 일하지만 주말엔 재능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집에 있어가지고
요즘 뭐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라고 밖에 나가서 밥 안 먹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해야죠 뭐. 응?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안하는 재취업 유형 세 번째는 미래준비형. 정부가 앞으로 육성 지원하겠다고 공표한 신직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직업. 네, 그런 직업들이어서 중단기적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조금 더 오래 일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도전하면 좋을 직업입니다. 서울시 장년 창업센터. 이곳에서 직업 상담사로 일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 아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뭡니까? 시니어들이 재취업과 창업을 앞둔 베이비 부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김현 씨. 경력 설계라는 거 제가 구현시키려고 2년 동안 재취업 기관의 교육을 받고 나서 그는 직업 상담사가 됐습니다. 자기네들 직장에서 미리 들어가서 설명해서 그렇지 미리 교육시켜봐. 옛날에는 직업 상담사 하면은 30대 여성이 90%, 남자가 제로. 현재는 20대부터 60대까지 남자 여자가 한 6대 4 정도. 시니어들도 많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천. 왜 그러냐? 1인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직업이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현 씨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머들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 정보를 전달하고 그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을 하면서 강의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나눔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베이비 세대들이 퇴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상담에 어떤 퀄리티가 필요한가? 그래서 고급 상담사가 필요한가? 그래서 직업 상담사 무한한 자기 스스로가 공부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퇴직 전에 좌표 설정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되겠다. 그 좌표 설정은 개인이 하는 거겠지만 최소한도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고 그 교육기관에 관련된 전문 과정도 이수하고 나아가서는 그 직무와 관련된 교사 자격증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우선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정부기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캠퍼스. 서울시가 운영하는 중장년 재취업 교육기관입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취미와 여가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데요. 어느 시기에 딱 발달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강좌부터 창업 교육까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관한 이 캠퍼스를 시작으로 서울시 내 각 지자체의 교육기관을 하나둘씩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서북 50플러스 캠퍼스는 서울시 50플러스 세대, 즉 50에서 64세의 베이비 부머들을 위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전환기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일자리 및 창업,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와 일상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베이비 부머를 위한 정책이자 사업 실행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캠퍼스를 개관하였으며 현재 캠퍼스에서는 제1학기 총 64개의 교육과정 및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약 2,700명의 50플러스 세대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정부에서 베이비 부머들을 위해 재취업과 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곳은 전국에 약 90여 곳. 각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관에서 그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베이비 부모 일자리에 관련된 연관어를 분석해보면 창업, 아이템, 소자본, 프랜차이즈처럼 재취업보다는 창업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창업해 있는 업종을 한번 볼까요? 1위는 편의점, 2위는 치킨집, 3위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다 같이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현재 상황을 한번 볼까요? 치킨집 폐업률은 38%, 커피 전문점 폐업률은 36%나 됩니다. 그럼 5, 60대가 생각하는 창업 자본금을 한번 볼까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은 33.9%,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33.2%, 그런데 실제 창업 비용은 평균 7,2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 60대 창업 자본금은 1억 미만, 소자본이란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진입장벽이 낮은 김밥집이나 치킨집에 몰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결국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폐업률을 봐도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부도를 낸 자영업자 중 5, 60대 비중이 전체의 75.3%나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세대보다 크기 때문에 안정된 업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기보다 또 새롭고 창의적인 업종을 찾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해왔던 업종, 또 많이 본 업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폐업률도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베이비 부모들의 평균 자산은 3억 9천만 원. 이 중에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천만 원. 나머지는 모두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요즘 베이비 부모 사이에선 큰 자산을 투자하는 대신 적은 비용과 인건비를 줄인 프랜차이즈 독서실이나 무인 빨래방 창업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고 과중한 책임과 의무 속에서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그런 측면도 큽니다. 따라서 이만 인생에서 창업을 계획할 때는 창업보다 먼저 새로운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인생을 잘 구현하기 위한 창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안전한 창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고 사업에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잃어도 괜찮은 한도 내에서 창업을 설계하는 그런 안전 창업 설계가 필요합니다. 베이비 부모들에게 요즘 떠오르는 안전한 창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김영기 씨와 그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자녀들을 분가시키고 남은 빈 방으로 부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방을 여행객들에게 빌려주는 도시민박. 모아둔 현금은 없지만 집이나 아파트를 갖고 있는 베이비 부모라면 딱 알맞은 일거리라고 하는데요. 이 방이 저희 딸이 쓰던 방이에요. 딸이 결혼하고 나서 빈 방이 됐거든요. 그래서 별로 고칠 건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고요. 그냥 그 외국 손님들 위해서 준비한 거라면 이 한복, 한복은 여러 벌 준비해뒀어요. 오시면은 한복 체험도 해보고 같이 한복 입고 사진도 찍고 그러라고 이렇게 여러 벌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부부가 도시민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었거나 뭐 다른 젊은 사람들처럼 창업비가 많이 들었다거나 그랬으면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3년 전 도시민박으로 불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 부부. 이제 부부의 집엔 외국인 손님들이 가져온 선물들로 가득합니다. 굳이 여행을 가지 않아도 세계 각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무료한 일상 대신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요. 많이 오실 때는 한 2주 정도 있나? 한 5일씩 있는 분들도 있고요. 하루 있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2, 3일 있다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봄이나 가을 정도면은 여행객들이 많으니까 한 보름 정도는 손님이 계시다고 보면 돼요. 지금 저희 집은 1박에 4만 원?
4만 원 하고 있어요. 그냥 아침 식사만 제공하고요. 만원 드는 못 벌어도 초기 투자 비용은 얼마 들지 않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부부는 늦은 나이에 외국어 공부부터 역사 공부까지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문제가 그 손님을 어떻게 유치해야 되나, 예,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도 하고 했었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손님도 많이 보내주시기도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관리를 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시는 손님도 있고요. 에어비앤비는 뭐 세계적으로 손님 오시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연결하면은 손님 유치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시에서도 도시 민박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여행객들에게 알맞은 숙소를 제안하는 매칭 서비스와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퇴란 불안함과 두려움이지만 또 다른 도전이기도 하죠. 50+ 센터라고요. 네, 거기에 지금 그 정보들 알아보고 구직 정보나 아니면 뭐 교육 관련 정보 좀 알아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올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종원 씨가 은퇴 후 재취업을 위해 교육기관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교육하고 상담하고 네, 두 가지로 나눈다. 그 직업을 갖고 싶다 하면 직업에도 생계형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 직장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아보기로 한 건데요. 그가 희망하는 건 시니어 금융자산관리사. 금융자산 관리에 필요한 강좌들을 찾아보는 이종원 씨. 본격적인 은퇴를 코앞에 둔 그의 바람은 현역으로 더 오래 일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하고 싶죠. 근데 사이에서 이렇게 써주질 않으니까 갈 데가 없어질 것 같고 최소한의 급여라도 오래오래 이렇게 일자리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좋겠어요. 왜냐면 뭐 솔직히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뭐 젊은 사람 같이 두뇌가 팍팍 들어갈 건 아니고 거기에 알맞게 그냥 급여도 주고 해가면서 오래 일하게만 만들어주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베이비 부머의 대규모 은퇴 쇼크. 그것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베이비 부머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체계적인 은퇴 설계.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둥이 될 베이비 부머를 위한 제도적 방침이 고령화로 향하는 대한민국을 살릴 힘입니다.